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방 안. 정막을 깨는 것은 오로지 거친 숨소리와 문풍지를 스치는 바람 소리뿐이었다. 아니, 그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분명 살아있는 무언가가 문 밖에서 끈적하고 불길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홍주는 이불자락을 꽉 움켜쥔 채 식은 땀으로 흥건히 젖은 남편의 등을 가만히 쓸어내리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문지방을 응시했다. 스스스, 스스스, 마치 뱀이 마른 낙엽 위를 기어가는 듯한 섬뜩한 마찰음이 창호지 문 너머에서 들려오기 시작하더니 이내 문구멍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홍주의 심장이 쿵쿵거리며 귓가에서 요동쳤지만 그녀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입술을 깨물며 그 정체를 확인하려 애썼다. 저것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라면 이토록 음산한 냉기를 뿜어내며 한밤중에 남의 집 안방을 엿볼 리가 없었다. 며칠째 계속되는 이 기이한 현상에 집안의 남자들은 모두 혼비백산하여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으나 오직 갓시집 온 며느리 홍주만이 두려움 속에 숨겨진 분노를 사기며 어둠 속의 불청객과 대치하고 있었다. 그 순간 문틈으로 가느다란 무엇인가가 스르르 밀려 들어왔다. 그것은 마치 살아서 꿈틀거리는 검은 뱀 같기도 했고 엉키고 설킨 실타래 같기도 했다. 달빛조차 들지 않는 그센 밤이었기에 형체는 불분명했으나 홍주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사람의 머리카락 뭉치임을 알아차렸다. 그 검은 머리카락은 방바닥을 천천히 훑으며 잠들어 있는 남편의 머리맡으로 기어가고 있었다. 홍주는 소미불 밑으로 손을 넣어 미리 준비해둔 은장도를 만지작거렸지만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저 요물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생각에 차마 칼을 뽑지 못했다. 그저 숨소리를 죽이고 눈을 부릅뜬 채 저 괴이한 머리카락이 무엇을 노리는지 지켜볼 뿐이었다. 남편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자 머리카락 뭉치는 마치 먹잇감을 확인한 맹수처럼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스르르 뒤로 물러나 문틈 사이로 빠져나갔다. 그제야 홍주는 참고 있던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손으로 이마에 땀을 훔쳤다. 이것은 단순한 헛것이 아니었다. 이 집안을 서서히 말려 죽이려는 악의 찬 저주가 분명했다. 아침이 밝아오자 집안은 초상집 같은 분위기에 휩싸였다. 시아버님인 최진사는 밤새 헛것에 시달려 눈이 다란히 들어갔고 시어머니는 부엌 구석에서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었다. 아이고, 이 망할 놈의 집구석. 내가 진작에 터가 안 좋다고 그리 말렸거늘. 기어이 이 흉가로 이사를 와서 온 식구를 다 잡아먹게 생겼구나. 시어머니의 통곡 섞인 한탄이 마당에 울려 퍼졌지만 누구 하나 대꾸하는 이가 없었다. 본래 최진사 댁은 한양에서도 이름난 명문가였으나 이 딸은 당쟁에 휘말려 가세가 기울고 결국 낙향하여 이 외딴 산골 마을의 오래된 고택으로 이사를 오게 된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귀신 나오는 집이라 부르며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으나 당장 갈 곳이 없었던 최진사는 싼값에 나온 이 집을 덜컥 사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밤마다 정체불명의 곡소리가 들리고 가축들이 이유 없이 피를 토하며 죽어나가는 궤변이 끊이지 않았다. 홍주가 이 집에 시집 온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다. 몰락한 양반가의 딸로서 가난하지만 뼈대 있는 집안이라 여겨 최진사 댁의 며느리가 되었건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따뜻한 밥 한 끼가 아니라 매일 밤 찾아오는 공포와 굶주림뿐이었다. 그러나 홍주는 본래 담대하고 총명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약을 다리기 위해 약탕관 앞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귀신이든 도깨비든 이유 없이 사람을 해코지할 리는 없다. 분명 이 집터에 얽힌 사연이 있거나 저것이 원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그녀는 겁에 질려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는 남자들과 달리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며 요물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마당의 흙을 파보기도 하고 기둥 뒤에 숨겨진 부적을 찾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뚜렷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고 밤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 검은 그림자는 날이 갈수록 대범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홍주는 빨래터에서 마을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을 듣게 되었다. 저 윗동네 최진사댁 며느리, 참으로 딱하기도 하지. 그 집에 들어간 사람치고 제 명에 죽은 사람이 없다는데 저 젊은 것이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네. 아낙네들의 말에 따르면 이 집은 예전에 억울하게 죽은 무당이 살던 곳이었다고 했다. 무당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모두 잘라 태우며 저주를 퍼붓고 죽었다는데 그 원한이 서린 머리카락 귀신이 밤마다 나타나 사람의 생기를 빨아먹는다는 흉흉한 소문이었다. 홍주는 빨랫방망이를 내려놓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머리카락 귀신이라. 그렇다면 어젯밤에 본 그 검은 뭉치가 바로 그것이란 말인가? 그녀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듯했다. 무작정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적의 정체를 알면 싸울 방법도 찾을 수 있을 터였다. 홍주는 젖은 빨래를 광주리에 담아 머리에 이고 결연한 표정으로 집으로 향했다. 그날 밤 남편은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해대기 시작했다. 오지 마라. 제발 저리 가라. 내 머리카락을 가져가려 하지 마라. 남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바짝 타들어가고 있었다. 홍주는 수건을 찬물에 적셔 남편의 이마에 올려주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서방님, 정신 차리세요. 제가 곁에 있습니다. 그 어떤 귀신도 서방님을 해치지 못하게 제가 지킬 것입니다. 홍주의 단호한 목소리에 남편은 잠시 안정을 찾는 듯 했으나 이내 다시 경기를 일으키며 몸을 떨었다. 시부모님 역시 공포에 질려 안방 문을 걸어 잠그고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 넓은 집안에서 오직 홍주만이 깨어있는 정신으로 다가올 어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무너져가는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싸움을 결심했다. 자시가 가까워지자 어김없이 음산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마당에 있는 감나무 가지가 미친 듯이 흔들리며 창호지에 괴기스러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홍주는 방 안의 등잔불을 아주 작게 줄여놓고 벽장 속에 넣어두었던 반냇고리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시집올 때 가져온 날이 시퍼렇게 선 가위가 들어있었다. 보통의 규방 여인들이 쓰는 무디고 작은 가위가 아니었다. 홍주의 친정아버지가 무관 출신이었기에 호신용으로 쓰라며 특별히 대장간에 주문하여 만들어준 강철 가위였다. 그녀는 가위를 꺼내 숫돌에 천천히 소리나지 않게 갈기 시작했다. 슥, 슥. 어둠 속에서 들리는 미세한 금속성 소리가 그녀의 심장 박동과 박자를 맞추었다. 오늘 밤 그놈이 다시 나타난다면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리라. 홍주의 눈동자는 먹이를 노리는 매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때였다. 투둑, 투둑. 지붕 위에서 기와장이 구르는 소리가 나더니 천장을 긁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수십 개의 손톱이 천장 반자를 긁어대며 내려올 구멍을 찾는 듯했다. 홍주는 갈고 있던 가위를 멈추고 숨을 죽였다. 놈이 왔다. 어제보다 더 강한 살기를 품고 더 노골적으로 이 방을 노리고 있었다. 남편은 가위에 눌린 듯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홍주는 가위를 치마폭 속에 깊숙이 감추고 자는 척하며 벽 쪽으로 돌아 누웠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문풍지가 찢어지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나 문틈 사이로 시커먼 연기 같은 것이 스며들어오는 것이 곁눈질로 보였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수만 가닥의 머리카락이 뭉쳐져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 머리카락 뭉치는 방바닥을 기어 홍주의 발치까지 다가왔다. 차가운 촉감이 버선 위로 느껴지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홍주는 이를 악물고 참아냈다. 놈은 홍주가 잠든 줄 알고 안심한 듯 서서히 몸통을 불려 남편의 얼굴 쪽으로 향했다.
남편의 코와 입으로 그 검은 머리카락들이 들어가 생기를 빨아먹으려는 찰나였다. 홍주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다. 그녀는 치마 속에 감추었던 오른손을 꽉 쥐었다. 차가운 가위 손잡이가 손바닥에 밀착되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직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뜨거운 사명감만이 타올랐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타이밍을 노렸다. 놈이 남편의 목을 감으려는 그 순간 홍주의 눈이 번쩍 뜨였다. 날이 밝았으나 최진사 댁의 아침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는 듯했다. 간밤에 그 소름 끼치는 머리카락 뭉치는 새벽닭이 울자마자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지만 그것이 남긴 흔적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홍주가 부엌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을 때 가장 먼저 그녀의 코를 찌른 것은 비릿한 피냄새였다. 뒷마당 장독대 근처에는 키우던 씨암탉 3마리가 목이 비틀린 채 싸늘한 주검이 되어 나뒹굴고 있었고 장독들은 누군가 일부러 깨뜨린 것처럼 산산조각이나 시커먼 간장 국물이 땅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찌할꼬 조상님들 볼 면목이 없구나. 뒤이어 나온 시어머니 윤씨 부인은 그 참상을 목격하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하였다. 홍주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시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으나 그녀의 손끝 역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짐승의 소행이 아니었다. 닭들의 목에는 이빨 자국 하나 없이 오로지 시커먼 멍자국만 선명했으니 이는 필시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억지로 비틀어 죽인 것이 분명했다. 집안의 가세는 날이 갈수록 급격히 기울어만 갔다. 밤마다 지붕 위를 쿵쿵거리며 뛰어다니는 발자국 소리와 벽을 긁어대는 날카로운 소음 때문에 식구들은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해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특히 심약한 시아버지는 헛것을 보며 비명을 지르다 기절하기 일쑤였고 남편은 시름시름 앓으며 자리에 누워 일어날 줄을 몰랐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최진사 댁이 귀신 들린 흉가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대문 앞을 지나가는 사람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간혹 지나가는 행인들은 부정을 탈까 두려워하며 소금을 뿌리거나 침을 뱉고 지나갔고 우물가에서 만난 안악들은 홍주가 다가오면 황급히 자리를 피하며 수군거렸다. 저댁 며느리 눈빛 좀 보게. 도끼가 서린 것이 보통이 아니야. 귀신과 한 집에 살더니 같이 미쳐가는 게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멸시는 홍주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으나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묵묵히 집으로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다. 고립무원의 처지,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이 외딴 집에서 홍주는 서서히 고립되어 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홍주를 안방으로 조용히 불렀다. 촛불 하나 켜지 않은 어둑한 방 안에서 시어머니는 홍주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아가, 내 너를 볼 면목이 없구나.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너를 고생시킬 수는 없다. 내일날이 밝는 대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그것은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배려였다. 집안이 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젊은 며느리마저 이 흉흉한 집터에 제물로 바칠 수는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었다. 홍주는 시어머니의 거친 손등 위로 떨어지는 눈물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다. 친정으로 돌아가면 따뜻한 밥과 편안한 잠자리가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무관 출신인 아버지의 슬하에서 다시금 안락한 삶을 누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홍주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님, 그 무슨 당치 않은 말씀이십니까? 저는 이미 이 집안의 귀신이 되기로 맹세하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살아서도 최 씨 가문의 사람이요. 죽어서도 최 씨 가문의 귀신이 될 것입니다. 홍주의 결연한 태도에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홍주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사람이 귀신을 무서워해서야 되겠습니까? 귀신은 음이요, 사람은 양입니다. 양기가 충만한 사람이
마음을 굳게 먹으면 음기는 범접할 수 없는 법입니다. 제가 반드시 이 집안의 우환을 없애고 서방님과 부모님을 편안히 모실 테니 부디 마음을 강건히 하십시오. 홍주는 시어머니를 안심시키고 방으로 돌아왔으나 그녀의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오기였고 정체불명의 존재에게 굴복하여 도망치지 않겠다는 자존심이었다. 그녀는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남편이 곤히 잠든 것을 확인한 뒤 윗목에 앉아 등잔불 심지를 돋우었다. 오늘 밤은 놈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리라 다짐하며 홍주는 졸음이 쏟아지는 눈꺼풀을 억지로 치켜떴다. 자정 무렵이 되자 어김없이 기이한 현상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소리가 달랐다. 예전처럼 거칠게 문을 긁거나 지붕을 뛰어다니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누군가가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며 요리를 하는 듯한 소리였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물을 뱉는 소리,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다. 홍주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저것이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인가? 사람 흉내를 내며 우리를 조롱하는 것인가? 그녀는 살금살금 문가로 다가가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부엌 쪽에는 희미한 불빛이 어른거리고 있었다. 분명 아무도 없을 부엌에 도깨비불 같은 푸르스름한 빛이 감돌고 있었고 그 안에서 검은 그림자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홍주는 섬뜩함에 등골이 오싹했지만 눈을 떼지 않고 그 그림자를 관찰했다. 그림자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머리카락이 비정상적으로 길어 바닥을 질질 끌고 다녔다. 그때 홍주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그 귀신은 단순히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해치려는 목적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다. 놈은 부엌 구석에 놓인 쌀독을 뒤적거리고 있었다. 쌀을 내놓아라. 배가 고프다.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귀신의 중얼거림은 분명 배고픔을 호소하고 있었다. 홍주는 순간 머릿속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쳤다. 이 집터에 살던 무당이 굶어 죽었다는 소문. 그리고 가축들이 피를 빨려 죽었다는 사실. 이 귀신은 채워지지 않는 허기와 원한으로 똘똘 뭉친 아기와 같은 존재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단순히 부적을 붙이거나 굿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놈의 탐욕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 탐욕의 근원인 머리카락을 잘라내어 힘을 잃게 만들어야 했다. 홍주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다. 적의 약점을 알았으니 이제 덫을 놓을 차례였다. 다음 날부터 홍주는 남다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들이 다 기피하는 흉가에서 보란 듯이 떡을 찌고 전을 부치기 시작했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저 며느리가 드디어 실성을 했구나라며 혀를 찼지만 홍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음식을 장만하여 안방과 대청마루 그리고 부엌에 푸짐하게 차려놓았다. 그리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이것은 귀신을 달래기 위한 고수레가 아니었다. 놈을 방심하게 만들고 집안 깊숙이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였다. 시부모님과 남편은 홍주의 기이한 행동에 기겁을 했지만 홍주의 눈빛이 너무나 확고하여 말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홍주는 은장도를 품에 숨기고 며칠 전 갈아두었던 그 묵직한 가위를 베개 밑 가장 손이 잘 닿는 곳에 배치했다. 밤이 깊어지자 예상대로 반응이 왔다. 음식 냄새를 맡은 것인지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각에 음산한 바람이 불어닥쳤다. 킁킁. 이 냄새는 고소한 냄새.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홍주는 이불 속에 누워 자는 척을 하며 실눈을 뜨고 상황을 살폈다. 문틈 사이로 끈적한 액체 같은 어둠이 스며들어오더니 대청마루에 차려놓은 음식 쪽으로 휩쓸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쩝쩝거리는 소리, 개걸스럽게 음식을 삼키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놈은 경계심을 풀고 있었다. 홍주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마음속으로 셈을 세었다. 놈이 배를 채우고 나면 그 다음은
분명 가장 따뜻한 생기가 있는 이 안방으로 들어올 것이다. 배부른 짐승이 나른해지듯 귀신 또한 포만감에 취해 동작이 둔해질 것이라 홍주는 판단했다. 얼마 후 음식 먹는 소리가 뚝 그치더니 기분 나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곧 안방 문고리가 달그락거리기 시작했다. 끼익 잠그지 않은 문이 천천히 열리고 한기가 방 안으로 몰아쳤다. 홍주는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지만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홍주의 품에 얼굴을 묻고 떨고 있었다. 놈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발소리는 없었으나 바닥을 쓰는 머리카락 소리가 스스스하며 귓가를 자극했다. 홍주는 호흡을 멈추고 온 신경을 청각에 집중했다. 놈이 다가온다. 점점 더 가까이. 홍주의 머리맡에 놈의 기척이 멈추었다. 썩은 내가 진동을 했다. 놈이 홍주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이제 곧 놈은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머리카락을 뻗어 홍주의 목을 감거나 생기를 빨아들이려 할 것이다. 홍주의 손이 베개 및 가위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다. 손바닥에 배어난 땀 때문에 가위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녀는 옷자락으로 손잡이를 감싸 쥐었다. 2년,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년. 귀신의 목소리가 홍주의 귓속을 파고들었다. 놈도 홍주가 깨어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일까? 아니면 홍주의 당돌함에 흥미를 느낀 것일까? 귀신의 머리카락이 홍주의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가며 간지럽혔다. 뱀처럼 차갑고 끈적한 그 느낌에 홍주는 비명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지금 움직이면 안 된다. 놈의 몸통이 그 머리카락의 뿌리가 완전히 사정권 안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홍주는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듯 되뇌었다. 나는 최진사댁의 며느리 홍주다. 나는 인간이다. 너 따위 잡귀에게 지지 않는다. 극한의 공포 속에서 피어난 용기는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 귀신이 방심하고 머리카락 뭉치를 홍주의 가슴 위로 툭 떨어뜨리는 순간 홍주는 드디어 결단의 시간을 맞이했다. 동창이 밝았으나 최진사 댁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홍주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으나 그녀의 눈빛은 피로감보다는 서늘한 이성으로 빛나고 있었다. 간밤 그 요물이 개걸스럽게 먹어치운 음식 그릇들은 깨끗이 비워져 마루 밑에 뒹굴고 있었고 갯마루에는 정체불명의 검은 점액질이 말라붙어 있었다. 홍주는 그 흔적들을 치우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놈은 배가 고프다. 단순히 원한만으로 움직이는 지방령이 아니라 끊임없이 무언가를 섭취해야만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아귀와 같은 존재다. 음식으로 배를 채웠으니 며칠은 잠잠할지 모르나 곧 다시 허기를 느낄 것이고 그때는 더 큰 생기를 원할 것이다. 그녀는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타오르는 불길을 응시했다. 불길 속에서 일렁이는 붉은 기운이 마치 그녀의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전이와 같았다. 놈을 잡으려면 놈이 가장 방심했을 때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했다. 그리고 홍주는 그 연결고리가 바로 놈의 힘의 원천인 머리카락임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홍주는 안방문을 걸어 잠그고 비장한 의식을 치르듯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혼수품으로 가져왔던 반죽고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색색의 명주실과 바늘, 그리고 그녀가 가장 아끼는 강철 가위가 들어있었다. 이 가위는 그녀의 아버지가 여인의 규방에도 자신을 지킬 칼 하나는 있어야 한다며 당대 최고의 대장장이에게 의뢰하여 만든 것이었다. 투박하지만 묵직하고 날이 서슬퍼렇게 살아있는 그 가위는 단순한 바느질 도구가 아니라 하나의 무기였다. 홍주는 먼저 명주실을 꺼내 가위의 손잡이 부분을 꼼꼼하게 감기 시작했다. 땀에 젖은 손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고 금속끼리 부딪혀 소리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붉은 명주실이 검은 무쇠 손잡이를 촘촘히 감싸 올라가는 모습은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가 검자루를 정비하는 것처럼
엄숙했다. 부인, 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이오? 병석에 누워있던 남편 최랑이 힘겨운 목소리로 물었다. 며칠 사이 반쪽이 된 남편의 얼굴을 보며 홍주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으나 내색하지 않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서방님, 머리카락이 자라 지저분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단정하게 다듬어 드리려 합니다. 그녀는 거짓을 고했다. 남편에게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그가 공포에 질려 이를 그르칠까 염려되었기 때문이었다. 홍주는 가위를 들어 햇빛에 비추어 보았다. 날카로운 날 끝에서 차가운 광채가 번뜩였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숫돌을 가져왔다. 그리고 물 한 바가지를 떠놓고 천천히 아주 정성스럽게 가위를 갈기 시작했다. 쓱, 쓱, 규칙적이고 섬뜩한 마찰음이 적막한 방안을 채웠다. 그 소리는 마치 귀신을 부르는 주문처럼 혹은 귀신을 쫓는 경문처럼 들렸다. 홍주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콧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무딘 난로는 놈의 질긴 머리카락을 단번에 끊을 수 없다. 뼈를 깎는 한이 있어도 단 한 번의 가위질로 승부를 봐야 했다. 저녁 무렵이 되자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방문을 두드렸다. 아가, 오늘 밤은 피신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내 꿈자리가 너무나 뒤숭숭하구나. 검은 구렁이가 집을 휘감는 꿈을 꾸었어. 시어머니의 얼굴은 공포로 흑빛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홍주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망치면 놈은 끝까지 쫓아올 것입니다. 오늘 밤 제가 끝을 보겠습니다. 홍주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기세에 눌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부들부들 떨며 건넌방으로 돌아갔다. 홍주는 마당에 나가 소금을 한 줌 뿌렸다. 이는 귀신을 쫓기 위함이 아니라 놈이 들어올 길을 한정하기 위한 유인책이었다. 대문과 담장 쪽에는 소금을 뿌려 막고 오직 안방으로 통하는 길만을 열어두었다. 도간에 든 쥐가 아니라 도간으로 들어오게끔 쥐를 유인하는 것이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집안은 다시 죽음과도 같은 침묵에 휩싸였다. 홍주는 남편을 윗목 깊숙이 눕히고 그 앞에 자신의 이불을 깔았다. 마치 남편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겠다는 배치였다. 그리고 갈아둔 가위를 베개 밑이 아니라 저고리 소매 속에 숨겼다. 베개 밑에서 꺼내는 시간조차 아까웠기 때문이다. 그녀는 등잔불을 끄기 전 방안을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문풍지는 팽팽한지 문고리는 잘 걸려 있는지 확인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문틈의 간격을 가늠하고 있었다. 놈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문틈이나 문구멍으로 스며들어온다. 그 좁은 틈이 바로 놈의 목구멍이자 입구였다. 후, 홍주는 등잔불을 훅 불어 껐다. 순식간에 암흑이 찾아왔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멀리서 들려오던 개 짖는 소리조차 뚝 끊기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된 듯한 고요가 찾아왔다. 홍주는 가부좌를 틀고 앉아 명상을 하듯 호흡을 골랐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그녀는 친정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다. 칼을 든 자는 마음이 흔들려선 안 된다. 마음이 베이면 몸도 베이는 법이다. 그녀는 소매 속의 가위를 꽉 쥐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오히려 뜨거운 안도감을 주었다. 그때였다. 탁! 마당 한가운데서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홍주의 예민한 청각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왔다. 놈이 왔다. 이번에는 바람 소리도 울음소리도 없었다. 놈은 은밀하게 아주 조용하게 접근하고 있었다. 이것은 놈이 홍주를 경계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지난밤에 음식을 먹고 배를 채웠음에도 다시 찾아온 것은 홍주가 뿜어내는 강렬한 기운을 감지하고 그것을 꺾어버리기 위함일 것이다. 스스스. 다시금 들려오는 그 소름 끼치는 소리.
문밖 깻마루 밑에서 무언가가 기어 올라오는 소리가 났다. 홍주는 눈을 감고 소리의 이동 경로를 머릿속으로 그렸다. 캔마루 끝에서 기둥을 타고 문지방을 넘어 놈의 기척이 안방 문 바로 앞에서 멈췄다. 문풍지가 미세하게 떨리며 방 안의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졌다. 홍주는 자는 척 옆으로 쓰러져 누웠다. 그러나 눈은 실눈을 뜨고 문하단의 쥐구멍과 문틈을 주시했다. 달빛조차 없는 그림밤이었지만 어둠에 익숙해진 홍주의 눈에는 문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검은 머리카락의 형체가 희미하게 보였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덩굴 식물처럼 문틀을 휘감으며 방 안을 탐색했다. 한 가닥, 두 가닥, 그리고 수십 가닥이 뭉쳐져 뱀의 머리처럼 텔리를 틀며 들어왔다. 놈은 방 안의 정적을 즐기듯 천천히 움직였다. 먼저 아랫목에 놓인 화로 쪽으로 다가가 온기를 확인하더니 이내 사람의 숨결이 느껴지는 윗목으로 방향을 틀었다. 홍주는 숨소리를 죽이고 놈의 움직임을 쫓았다. 놈의 목표는 역시 남편이었다. 가장 약하고 병든 자, 생기가 빠져나가기 쉬운 먹잇감. 머리카락 뭉치는 홍주의 몸을 타고 넘어가려 했다. 그 차갑고 뻣뻣한 감촉이 허벅지를 스치고 지나갈 때 홍주는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공포를 느꼈다.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그녀는 허벅지를 꼬집으며 참아냈다. 아직이다. 놈의 본체가 완전히 방심하고 늘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머리카락 뭉치는 홍주를 지나쳐 남편 최랑의 얼굴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마치 꽃봉오리가 벌어지듯 뭉치가 풀리며 남편의 얼굴을 덮으려 했다. 지금이다. 홍주의 뇌리에 섬광 같은 신호가 울렸다. 놈이 먹이를 덮치기 위해 자신의 가장 중요한 부위를 드러낸 순간이었다. 홍주는 벼락같이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동작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소매 속에 감추었던 가위가 허공을 갈랐다. 챙!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날 만큼 강하게 가위를 쥐고 그녀는 남편의 얼굴 위를 덮으려는 머리카락의 줄기를 향해 손을 뻗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정확히 놈의 급소를 노리고 있었다. 문틈에서 이어져 들어온 그 굵은 머리카락 줄기. 놈의 본체와 연결된 생명선. 홍주는 양손으로 가위 손잡이를 움켜쥐고 체중을 실어 내리찍듯 가위질을 했다. 석둑 무언가 질긴 고기를 써는 듯한 끔찍하고도 묵직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키에ek 동시에 사람의 비명 같기도 하고 짐승의 포효 같기도 한 찢어질 듯한 괴성이 집안을 뒤흔들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천지를 진동시킬 만큼 엄청났다. 잘려나간 머리카락 뭉치는 마치 목이 잘린 뱀처럼 방바닥에서 펄떡거리며 튀어올랐고 문틈으로 이어져 있던 나머지 부분은 순식간에 밖으로 빨려나갔다. 홍주는 잘린 머리카락 뭉치가 남편을 해치지 못하도록 이불로 덮어 누르며 소리쳤다. 서방님, 일어나십시오. 불을 켜십시오. 그녀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만 가위만은 놓지 않았다. 밖에서는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지붕을 타고 넘어가는 소리가 났다. 놈이 도망치고 있었다. 고통에 몸부림치며 자신의 신체 일부가 잘려나간 충격에 휩싸여 도주하고 있었다. 남편 최랑이 혼비백산하여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등잔불을 켰다. 흔들리는 불빛 아래 드러난 방 안의 풍경은 기괴하기 짝이 없었다. 홍주가 이불로 누르고 있는 곳에서는 검붉은 피 같은 액체가 배어나오고 있었고 꿈틀거리는 움직임은 아직 멈추지 않았다. 홍주는 숨을 헐떡이며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녀의 옷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으나 눈빛만은 승리감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잡았다. 그녀는 나직이 중얼거렸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잘라낸 것은 놈의 일부일 뿐, 놈의 숨통을 끄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늘 밤, 인간인 홍주가 귀신인 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것만은 분명했다.
홍주는 이불 밑에서 꿈틀거리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이불자락을 들추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본 순간 홍주와 최랑은 동시에 숨을 들이켰다. 등잔불 아래 드러난 그 물체의 형상은 참혹하고도 기이했다. 이불을 걷어내자 그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은 단순한 머리카락 뭉치가 아니었다. 잘린 단면에서는 검붉은 끈적한 액체가 쉴 새 없이 흘러나와 방바닥의 장판을 시커멓게 물들이고 있었고 수천 가닥의 실오라기들이 서로 엉키고 설켜 마치 고통에 몸부림치는 짐승의 내장처럼 펄떡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 살아있었다. 본체에서 잘려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맹렬하게 꿈틀대며 다시 문틈을 향해 기어가려 발버둥을 치고 있었다. 헉, 이것이 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남편 최랑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뒷걸음질치며 벽에 등을 기대었다. 그의 동공은 지진이 난 듯 흔들리고 있었고 입술은 공포로 인해 파랗게 질려 있었다. 홍주 역시 눈앞의 광경에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으나 여기서 물러서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녀는 피 묻은 가위를 든 채 그 흉물을 향해 겨누며 소리쳤다. 움직이지 마라. 내 놈이 아무리 발악해도 내 소나기를 벗어날 수는 없다. 홍주의 일갈에 그 검은 뭉치는 잠시 멈칫하는 듯 하더니 이내 더 격렬하게 바닥을 탁탁 치며 튀어올랐다. 그 순간 밖에서 들려오던 괴성이 비명에서 분노의 포효로 바뀌었다. 내놔라. 내 다리를 내놓아라. 내 피와 살을 돌려달란 말이다. 천지를 찢을 듯한 그 목소리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쇠를 긁는 듯 날카롭고 땅이 울리는 듯 묵직한 그 소리에 집 전체가 요동쳤다. 기와장이 우수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마당의 장독들이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연달아 들려왔다. 놈은 자신이 잃어버린 신체 일부를 되찾기 위해 집을 부술기세로 날뛰고 있었다. 방문이 덜컹거리며 문고리가 뽑혀 나갈 듯이 흔들렸다. 쿵, 쿵, 쿵. 문을 부수려는 놈의 몸통 박치기가 시작되자 방 안의 두 사람은 공포의 도가니에 빠졌다. 최랑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고 있었지만 홍주는 튀어올라 문 앞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자신의 몸으로 문을 막아서며 남편을 향해 고함을 쳤다. 서방님, 멍하니 계실 때가 아닙니다. 장롱을 밀어오세요. 저 문이 뚫리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홍주의 절박한 외침이 최랑의 마비된 정신을 깨웠다. 그는 비틀거우며 일어나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무거운 3층 장롱을 밀기 시작했다. 으아, 죽음의 공포가 그에게 초인적인 힘을 주었다. 끽끽거리는 마찰음과 함께 장롱이 문 앞으로 옮겨졌고 홍주와 최랑은 그 뒤에 버티고 서서 온몸으로 문을 지탱했다. 문 밖의 존재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 괘씸한 것들. 감히 인간 주제에 신령한 존재의 몸에 손을 대다니 뼈와 살을 분리해 주마. 놈의 저주 섞인 악담이 문풍지를 뚫고 들어와 고막을 때렸다. 바람은 더욱 거세져 마당의 나무들이 비명을 지르며 꺾여 나갔고 하늘에서는 마른 번개가 번쩍이며 그로테스크한 그림자들을 방 안으로 투영했다. 마치 온 세상의 악귀들이 최진 사댁으로 몰려든 것만 같았다. 그때 건넌 방에서 시부모님의 비명이 들려왔다. 아이고, 며느라가. 제발 그 문을 열고 저것을 내보내거라.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시어머니 윤씨 부인이 마루로 뛰쳐나와 안방 문을 두드렸다. 공포에 질려 이성을 잃은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잡은 그 흉물이 재앙을 불러왔다고 믿고 있었다. 그깟 머리카락 뭉치가 뭐라고. 어서 돌려주면 될 것을. 왜 이 사단을 만드느냐. 문 열어라. 어서. 시어머니는 밖에서 문을 흔들어대며 울부짖었다. 안에서는 귀신을 막고 밖에서는 가족을 막아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홍주는 눈물을 머금고 단호하게 외쳤다. 어머님, 물러나십시오. 지금 저것을 돌려주면 놈은 힘을 되찾아
우리 모두를 죽일 것입니다. 놈은 이미 피를 맛보았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갈 놈이 아닙니다. 홍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강철보다 단단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단순히 힘의 대결이 아니라 기세의 대결임을. 여기서 굴복하여 문을 여는 순간 최씨 가문의 운명은 영원한 어둠 속으로 추락할 것이었다. 밤은 길고도 지루했다. 자실을 넘어 축시로 접어들자 밖에서 날뛰던 놈의 기세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분노로 가득 찼던 고함 소리가 애원조로 바뀐 것이다. 돌려다오, 제발 돌려다오. 그것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괴롭히지 않으마. 놈은 문 밖에서 훌쩍거리며 울기 시작했다. 어린아이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늙은 노파의 목소리 같기도 한 기묘한 울음소리가 사람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천년, 만년 잘 살게 해주겠다. 금은 보화를 주마. 제발 그 문을 열어다오. 회유와 협박이 번갈아 가며 이어졌다. 최랑의 마음이 흔들리는 듯 장롱을 잡은 손에 힘이 빠졌다. 부인, 저 말이 사실이라면 그냥 돌려주고 끝내는 것이. 남편의 나약한 소리에 홍주는 눈을 부릅뜨고 남편을 노려보았다. 서방님, 귀신의 말은 숨소리조차 거짓이라 했습니다. 놈이 저토록 애원하는 것은 저 잘린 부분이 놈의 목숨줄이나 다름없다는 증거입니다. 동이 틀 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해가 뜨면 놈은 힘을 잃을 것입니다. 홍주는 바닥에서 꿈틀거리는 검은 뭉치를 곁눈질로 보았다. 놀랍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렬하던 움직임이 조금씩 둔해지고 있었다. 펄떡거리던 생명력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듯 흘러나오던 검은 피도 멈추고 표면이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었다. 홍주는 직감했다. 밖의 놈과 안의 이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분리된 이것은 죽어가고 밖의 놈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놈의 약점이자 홍주가 쥔 승리의 열쇠였다. 그녀는 다시 한번 가위 손잡이를 고쳐 잡았다. 손바닥의 껍질이 벗겨져 쓰라렸지만 고통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밤새도록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다. 버텨야 한다. 지켜야 한다. 나는 할 수 있다. 인시가 되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밖의 존재는 이제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다. 집 전체를 들어 올릴 듯한 거대한 힘이 지붕을 짓눌렀다. 석가래가 비명을 지르며 금이 가고 천장에서 흙먼지가 쏟아져 내렸다. 으아악, 안 돼. 해가 뜬다. 해가 뜬단 말이다. 놈의 비명에는 처절한 절망이 섞여 있었다. 놈은 자신이 소멸하거나 영원히 힘을 잃을 위기에 처했음을 직감한 듯했다. 홍주는 장롱 위로 쏟아지는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도 꼼짝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동쪽 창문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아주 미세하게 창호지 색깔이 푸르스름하게 변하고 있었다. 여명이었다. 어둠의 제왕이 물러가고 빛의 군주가 당도하는 시간. 홍주는 타들어가는 목으로 소리쳤다. 조금만 더, 서방님, 조금만 더 버티세요. 닭이 옵니다. 곧 닭이 올 것입니다. 그때였다. 꼭기요. 멀리 마을 어귀에서 첫 닭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정막을 깨고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천군만마의 나팔 소리처럼 들렸다. 그 순간 밖에서 문을 부술듯이 두드려대던 힘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크아악구, 두고 보자. 내 반드시. 놈의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쉰 소리를 내며 멀어져 갔다. 지붕 위를 짓누르던 육중한 무게감도 문틈을 파고들던 살기 어린 냉기도 순식간에 증발하듯 사라졌다. 팽팽했던 긴장의 끈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최랑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고 홍주 역시 장롱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바닥에 놓인 그 물체를 확인하러 다가갔다. 밤새도록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 검은 머리카락 뭉치는 이제 완전히 움직임을 멈추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런데 아침 햇살이 창호지를 뚫고 들어와 그물체를 비추자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다. 시커멓게 엉켜있던 머리카락들이 서서히 색을 바꾸기 시작한 것이다. 검은색에서 갈색으로, 그리고 다시 황금빛으로. 그것은 더 이상 흉측한 머리카락이나 짐승의 내장이 아니었다. 딱딱하게 굳은 껍질이 갈라지며 그 안에서 눈부신 광채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홍주는 홀린 듯 손을 뻗어 그것을 만져보았다. 차갑고 끈적하던 감촉은 사라지고 따뜻하고 매끄러운 기운이 손끝에 전해졌다. 이것은 홍주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것은 세상 어떤 보석보다도 영롱하게 빛나는 기이한 형상의 덩어리였다.